안녕하세요, 김병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냥 흘러듣는 상식으로 AI 엔진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특별히 프로그래밍에 사용할 일도 없고 AI 엔진 자체를 만들 일도 거의 없으실 거기 때문에 그냥 흘러듣는 상식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영상에서는 구현 알고리즘의 상세한 것까지는 다루지는 않고요. 그냥 대략적인 개념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영상에서 AI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AI를 학습시켜서 이렇게 한다 아니면 저렇게 한다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정작 AI가 어떠한 방식으로 실제 학습을 하는지는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AI가 학습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는 걸까요?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기에 사람의 말을 다 이해하고 조언하는 걸까요? 이미지로 학습한다, 글을 학습한다고 하는데 입력 데이터가 이미지, 글을 입력하면 AI는 자동으로 학습하는 걸까요? 좀 더 아시는 분은 AI 학습은 지도학습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이 데이터에 대한 결과를 사람이 판별하기는 하는데 실제 입력된 데이터는 어떻게 구성되고 입력되시는지 아시는지요? 많은 영상들이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중요한 AI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루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도 구현되었지만요. 왜 그렇게 AI가 판단하는지는 개발자 또한 알지 못합니다. 결과가 좋기에 그냥 사용하고 있을 뿐인데요. 이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AI 학습에는 많은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중 현재 성과를 내며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지도학습입니다. 지도학습에서도 많은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지도학습의 특징은 엔진을 만들 때 초기에는 사람이 일일이 그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최소한 몇십만 건 이상을 입력해야 됩니다. 이 건수 또한 제가 최소로 잡은 겁니다. 몇십만 건도 안 돼서 지도학습 데이터를 만든다? 어떤 알고리즘도 성능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나는 챗GPT에서 훨씬 적은 건수로 학습시키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만들어진 엔진 위에서 추가 학습을 시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아예 처음부터 AI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에 느끼셨겠지만 이건 알고리즘 구현 문제가 아니라 입력 데이터를 만드는 것부터 승패가 갈립니다. 지독한 노가다의 현장이며 현재 보시고 있는 AI 결과는 결국 인간의 노가다의 위대함을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재미로 말하는 이야기 같죠? 그런데 실제 알고리즘보다 데이터가 성능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입력 데이터는 벡터 형식으로 입력이 들어가는데요. 무슨 이야기냐고요? 숫자 값으로 입력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I가 가장 먼저 성과를 낸 분야는 바둑 분야입니다. 바둑에서 기보 입력을 한다고 합시다. 자, 기보를 보고 일반 바둑 프로 기사가 어떤 형태는 백이 좋고 어떤 형태는 흑이 좋다고 판별을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숫자로 변형할까요? 바둑의 경우는 쉽습니다. 왜냐고요? 이미 바둑판 자체가 좌표값으로 치환하기 쉽거든요. 좌상단 좌표가 00에서부터 아무것도 없으면 0, 100이면 1, 흑은 2라고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둑판의 모든 좌표는 X, Y, 그리고 바둑돌의 존재 여부로 데이터 쌍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보에 있는 돌을 전부 수치화시킬 수 있고요. 이때 프로 기사가 흑이 우세한지 백이 우세한지 더 자세히는 흑이 몇 점 유리하다 등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입력값에 들어가는 건데요. 이게 몇 건? 최소 수십만 건입니다. 최소. 그런데 엔진을 만들 초기 시점에만 이렇게 많이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엔진이 정교해지고 어느 정도 그 임계점이 있습니다. 그 임계점의 지점은 어디냐? AI가 사람보다 더 뛰어나질 때입니다. 바둑의 경우 알파고와 이세돌 대결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이자 마지막에 인간의 승리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증명한 것은 AI가 이제는 최고의 바둑 기사보다 더 뛰어나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에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증명되는 순간 AI 교육에는 엄청나게 커다란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무슨 변화냐면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일일이 기보를 학습시킬 필요가 없어지는 식입니다. 이유는 AI 판단이 인간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AI를 돌려서 나온 결과 값을 다시 AI가 학습하면 되기 때문이고요.
이 시기부터는 이제 AI 판단은 사람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바둑의 경우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학습이 쉬운 분야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게임과 이미지 학습인데요. 게임이 쉬운 이유는 게임에는 맵이나 행동을 수취하기 쉽습니다. 게임 자체의 맵이 이미 좌표로 이루어져 있고요. 행동 또한 좌우 상하 입력 키를 수취하기 쉽고요. 특정 무기나 발사 등도 수취하기 쉽습니다. 결과값이요. 상대방이 죽거나 내가 죽거나 결과 여부를 알 수가 있죠. 이에 단언하건대 제가 게임에서 AI가 제대로 각 잡고 학습하면 이걸 이기는 게이머는 없을 겁니다. 이거는 게임사가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서 AI를 학습시키지 않는 것뿐입니다. 게임 자체가 사람을 즐기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길 수 없는 AI를 만들어서 게임 자체의 흥미를 떨어뜨릴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지 또한 학습이 쉬운 덱터입니다. 여기서 학습이 쉽다고 얘기하는 거는요. 상대적으로 수치화하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지 또한 벡터화하기가 쉬운데요. 모든 사진은 픽셀의 위치, XY 좌표와 RGB 값이 있는 형태입니다. 결국 모든 이미지는 좌표값과 생사값의 조합, 그리고 사람이 알려주는 결과, 고양인지 개인지 등의 결과값을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고양이와 개 등의 결과는 어떻게 수치화하냐고요? 이건 그냥 명사를 모아놓은 사전을 만들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은 0, 개는 1, 고양이는 2 이런 식으로 명사를 수치화로 매핑시킬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여기서 제가 쉽다고 표현한 거는 터하기 비교적 명확하다는 뜻이지 해당 분야가 결코 쉬운 분야라는 말은 아니긴 합니다. 실제 한번 알고리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간단한 알고리즘이라도 머리 깨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엔진은 완전 수학입니다. 그런데 개발자 관점에서 LLM 이야기는 좀 다른데요. 제가 한 7, 8년 전 아직 LLM이 이렇게 대중화게 되기 전에 댓글을 분석해서 다음 영상에 제작할 콘텐츠 아이디어를 얻을 수 없느냐는 문제 제기를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톤을 분석할 수는 있는데요. 유의미한 콘텐츠를 뽑아내기는 어렵다고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가능한데 그 당시에는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가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시간이 엄청 꽤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게 앞서 말했던 이미지, 게임, 바둑과는 또 케이스가 또 다릅니다. 제가 예시를 든 분야는 벡터화가 쉬운 분야였는데요. 언어를 학습하는 거, LMR을 학습하는 거는 이게 벡터화 자체가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사람의 말을 어떻게 벡터화 할 것인지, 어떻게 수치화시킬 것인지 이 문제를 제일 먼저 화두에 던져야 됩니다. 과거에는 이걸 사람이 직접 정의하거나 제한된 방식으로 관계를 모델링을 했었고요. 예를 들어서 특정 단어 뒤에 어떤 단어가 올 확률을 기반으로 이제 모델을 만들고요. 그런데 이런 방식은 한계가 좀 명확했는데요. 긴 문맥은 이해하지 못했었고요. 데이터에 없는 표현은 거의 대응하지도 못했었습니다. 혹시 인터넷에서 언어 그래프 이런 그림을 보여주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말과 말의 관계를 보여주는 언어 맵인데요. 일반인들은 이걸 그냥 참고용 데이터로만 생각하겠지만 이런 단어 간 관계가 LLM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이 관계를 확률적으로 학습해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구조입니다. 기존에는 제가 지도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LMM의 학습 방식은 다른 분야랑 조금 다르긴 합니다. 여기서는요, 기존처럼 사람이 데이터를 일일이 라벨링하는 게 아니라요, 텍스트 자체의 단어 관계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자기 지도학습이 벌써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피드백을 통한 보정 정도를 해주는 정도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해당 분야는 이렇게 밝게 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유는 인터넷의 텍스트는 토큰 자체가 수십 조입니다. 이거를 사람이 일일이 수치화한다? 사실상 불가능한 영역이거든요. LMM에서 자기 지도 학습은 이게 거의 유일한 선택지에 가깝긴 합니다. 자, 그리고 사람이 알게 모르게 AI를 학습시키고 있는 게 한 게 있는데요.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내 놈이 보시냐 사람이냐 하면서 표지판을 고르시오, 트럭을 고르시오, 횡단번호를 고르시오 막 이렇게 하는 기능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AI를 벌써 학습시킨 내역입니다. 이런 사진의 대부분 표지판이나 차량, 트럭 등을 정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왜 꼭 이런 이미지일까요? 사진이나 풍경
이미지는 거의 없었을 거고요. 눈치채신 분도 있었겠지만 이건 자율주행 학습 데이터에 요긴하게 쓰이는 데이터입니다. 지금 사용자분은 사람임을 증명함과 동시에 자율주행 학습에 기여를 하신 부분이고요. 이러한 지도 학습을 라벨링이라고 하는데 AI 학습에서 많은 경우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이 이런 라벨링 데이터를 만드는 일입니다. 왜 AI가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유명한 회사의 AI 학습의 장비값만 수조 원대의 장비값이 소요되고요. 라벨링은 경우에 따라서 그 몇 배의 비용을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LMM은 예외적으로 치더라도요. 대부분의 지도학습을 하는 자율주행이나 다른 피지컬 AI 다른 부분에서 라벨링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이런 비용이 훨씬 더 크게 됩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야는 결과의 정밀도가 조금 중요한 데이터는 사람의 지도학습이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줘야 퀄리티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LMM 학습에서 문장이 조금 어색한다고 해도 꽤나 크리티컬하진 않죠. 그런데 자율주행하고 있는데 사람인지 트럭인지 잘못 판단해가지고 사고가 난다든지 하는 거는 그거는 대참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지도학습이 필요한 분야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LMM을 무시할 수 없는 거는 요즘 AI 학습에 메인스트림으로 끌고 가는 분야 자체가 LMM이기 때문에 이 분야를 또 무시할 수는 없긴 하고요. 이렇게 AI 학습은 알고리즘 게임이 아니라 자본의 게임이 되는 현장이긴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이해하셨으면은 이제 AI 한계점도 보이실 겁니다. 자, LMM에서 금년도에 인간이 지금껏 생산했던 인터넷상의 모든 자료가 소진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AI 데이터는 결국 평균인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상식이나 통념을 답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많은 분야가 판단이 전문가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발자도 신입 혹은 3년 내지 5년 차 정도까지도 이제 AI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특정 전문적인 수 분야라든지 그런 쪽이나 자유가 많지 않은 분야에서는 AI 판단이 크리티컬한 분야에서는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AI 판단이 많은 분야에서 전문가의 판단에 미치지 못할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학습 데이터가 모두 소진되었다는 게 문제고요. 이제는 한계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무슨 한계냐면요. 이 상황에서는 AI가 생산한 데이터를 자가 학습을 시킬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사람이 생성한 데이터보다 성능이 더 떨어질 확률도 꽤 높습니다.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요. AI가 생산한 데이터로 AI가 다시 학습을 시키게 되면요. 일반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가 편향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맞지 않는 방향으로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1%의 오류 상황이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해볼게요. 개발에서는 이 1%의 오류 상황이 크리티컬 해가지고 예외를 무조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AI라 협업하면서 이러한 오류 사항을 반복해서 알려주게 되면, 그리고 그 숫자가 많아진다면 해당 AI는 그 오류 상황이 1%가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서는 반복 학습을 계속 했기 때문에 40%의 상황까지 데이터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AI 판단이 이게 완전 잘못될 수가 있어요. 해당 모듈은 오류 처리의 전문가는 됐는데 전체적인 판단을 요구할 때는 완전히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어떨 때는 눈이 확대된 쪽하고 축소된 거하고 사람의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한쪽 눈은 크고 한쪽 눈은 작다 이렇게 인식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AI를 잘 사용하려고 그러면 분야에 맞게 역할을 부여하라고 하죠. 지금 앞서 말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역할을 나누는 겁니다. 감독하는 AI의 경우 전체적인 사항을 관주를 하고요. 오류검통 등의 전문적인 전문적인 분야는 각자가 전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알게 되면 이제 AI의 한계가 보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AI 학습의 빅뱅이라고 해가지고
AI가 자가 학습을 한다, 자가 코딩을 한다 라고 하지만 그렇게 시도는 할 수는 있어요. 왜냐? 데이터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금년부터 많은 시도가 그렇게도 갈 겁니다. 그런데 그걸 또 봐야 되는 거는 결과가 지금까지의 지도학습과 좋은지 나쁜지 혹은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진 않는지, 어떤 논문에서는 몇 년 전에 나온 논문에서는 오히려 이런 자가학습을 시켰을 때 성능이 떨어진다는 논문도 있었거든요. 이런 문제가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AI는 특수 분야에 대한 개발을 맡기기는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도 서버 쪽은 맡기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서버 쪽에서 한 개라도 그 AI가 놓치는 부분이 있다? 그거는 난리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웹사이트 개발,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코딩, 서버도 뭐 클라이언트가 밀어주는 데이터를 그냥 저장하는 일반적인 작업 등은 AI가 잘 수행할 겁니다. 그런데 전투기 프로그래밍, 임베디드 프로그래밍을 AI에게 맡긴다면 지금으로서는 참사가 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코드 등도 AI가 학습시키기까지 데이터를 잘 모으기도 힘듭니다. 서비스별 핵심 코드는 거의 공개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핵심 데이터, 이런 것들도 AI가 학습하기 힘든 분야일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AI 엔진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흘려듣기 쉬운 수준으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